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됩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 경제는 파탄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야 배송을 하던 택배 기사는 개같이 뛰고 있어요 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주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 여당을 누르고 좌파 연대가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절규한 결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우리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언하건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책임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성장의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 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노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서 미래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성장의 새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미래의 초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고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로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져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 내겠지만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존재하는 이른바 완전 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 노동과 로봇 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의 소외 노동으로 양분화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일할 수 없는 소수의 예외적 존재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이제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자산의 일부인 것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 주는 기본 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 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그리고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라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한 수준의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은 이제 당면한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유럽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작년 10월에 시범 시행했고 미국은 기후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엄격히 규제하고 RE100은 세계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 데다가 재생에너지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불투명 때문에 장기 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송배전망 미비로 재생에너지를 팔지 못해서 발전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전국 어디서나 또 국민 누구나 햇빛과 바람, 지열, 수력 같은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보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산업 경제 활동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